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의 7가지 원칙. 심리학은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충족해야 할 조건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이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다 행복해질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심리학자들의 의견은 행복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해야만 하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모두 일치하고 있다. 행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고 고통, 스트레스, 그리고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면 곧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인생에 커다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를 얻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제시했다. 행복해지기 위한 첫 번째 원칙은 활동성이다. 우리의 뇌는 무엇인가 몰두할 만한 일거리에 항상 목말라 있다. 정신적으로 멈추어 서 있으면 기분도 덩달아 나빠진다. 그저 딱 하루 쉬었을 뿐인데도 일련의 뉴런들이 곧바로 사망하고 정신을 사용하지 않으면 뇌는 위축되기 마련인데 이는 불쾌감이 지배적일 때에도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위욕상실증은 곧바로 우울증으로 연결되기 쉬운데 이는 호르몬의 수급에서 도파민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행복에 필요한 활동성을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스포츠가 그러하다. 스포츠를 통해 육체적인 긴장이 성공적으로 일어나면 그 대가로 우리의 뇌 안에는 이미 새로운 뉴런이 형성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아끼고 좋아하는 일도 삶의 기쁨을 증대시키지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명한 것이 되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이상 행복을 불러오지 못한다. 기분 전환과 새로운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될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 행복 추구에 대해서 미심쩍은 시선을 지녔던 비트겐슈타인은 행복을 등지고 가는 길을 잘 알고 있었다. 무엇을 먹는가?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 어찌되었든 배를 채우기는 마찬가지였으니까. 라는 그의 언급은 불행으로 가는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행복의 두 번째 원칙은 사회적인 삶이다. 에피쿠로스는 공사석을 막론하고 스스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행복의 원천으로 사회적인 관계만 한 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친구 및 파트너 관계 그리고 가족은 하나의 울타리를 형성하는데 이 안에서 우리는 고양된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파트너와 체험을 함께 나눌 때의 행복은 더욱 증폭되고 아늑함을 느끼면 남성들의 경우에 옥시토신이 여성들의 경우엔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었다. 사회적인 결속을 긴밀하게 지니고 있는 사람은 위급이 닥쳤을 때의 혼자가 아니다. 인생의 행복을 유지하는데 돈과 소유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파트너 관계 그리고 빈번한 섹스 관계이다. 행복의 세 번째 원칙은 집중이다. 에피쿠로스는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그리고 여기 있는 것만을 생각하며 즐길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그는 예를 들어 꽃의 향기, 일정한 형식의 아름다움, 그리고 치즈 한 조각의 맛 등을 대상으로 특정한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기쁨을 보다 증대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사물에 유효한 것은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야 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에 대한 감정과 동정심도 더불어 증대된다는 것이다. 뇌 연구의 관점에서 말해보면 적어도 당신의 마음에 드는 의식 상태가 있으면 이를 끝까지 파헤치고 즐기라는 의미이다. 인간이 무념무상으로 빠져들어야 하는 일에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없어야 한다. 좋은 식사를 하면서 살이 찔 걱정을 한다거나 대화를 하면서 시계를 보는 행위는 현재의 체험을 말살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때때로 미래를 생각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끊임없이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현재를 앗아가 버린다. 엉뚱한 미래를 위해 또 다른 계획을 짜느라 눈앞의 현재를 제쳐두고 허겁지겁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인생인 것이다. 행복의 네 번째 원칙은 현실적인 기대이다. 행복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좌지우지된다. 가장 빈번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지나치게 큰 기대, 아니면 지나치게 작은 기대를 갖는 경우로서 모두 불만족스러운 결과를 낳는다. 지나치게 큰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도파민의 분비가 적기 때문에 위욕상실증과 무관심에 시달린다. 이렇게 열정이 부족한 상태는 기대를 더 낮추게 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더 심한 위욕상실증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도 있다. 행복의 다섯 번째 원칙은 좋은 생각이다. 좋은 생각은 행복의 원칙들 가운데서 아마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행복한 느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에피쿠로스, 그리고 긍정의 심리학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행복한 느낌을 올바른 생각과 감정이 가져다준 당연한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쾌락을 불러오고 불쾌감을 없애주는 것이 곧 좋은 생각이다. 심리학자들이 환자들에게 즐겨 사용하는 트릭은 다음과 같은 말이다. 정말 행복에 사로잡히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보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말하기가 좋아서 하는 이야기지 이를 행동으로 옮기자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내가 아주 침울해 있을 때에는 스스로에게 좋은 기분을 불러올 기운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세심한 심리학자이기도 했는데 그는 좋은 생각에 근거한 도덕을 다음과 같이 정확하게 묘사하였다. 알고 보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하나도 빠짐없이 좋은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것 이외에 인간이 불행할 이유는 사실상 없다. 이를 깨닫는 순간에 행복이 시작된다. 이 주장의 요지는 내 인생에서 일어난 사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나에게 많건 적건 간에 자유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자유가 주어져 있는지는 물론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인생을 한 권의 책이라고 한다면 아름다운 글귀를 붙들고 늘어지게 될까? 아니면 슬프고 지루한 부분에 머물게 될까? 나는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 이는 자신의 감정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성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나는 왜 부정적인 것에 그토록 오랫동안 집착하고 있는 것일까? 물론 내가 어떤 사물을 부정적으로 또는 긍정적으로 느낄 때에 나의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내가 나의 이러한 느낌을 스스로 평가하는 경우에 나는 어느 정도 나의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자율적인 연습을 통해 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된다. 자신의 감정을 나름대로 기준에 맞추어 정리하고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스스로 습득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인 것이다. 행복의 6번째 원칙은 행복을 찾기 위해 허둥대지 말라는 것이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불행을 있는 그대로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일은 인생살이에 필요하고 중요한 예술이다. 불행의 한가운데에는 바람직한 그 무엇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이 병이 든 후에 오히려 더 삶을 진지하게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 갖가지 성격의 위기, 공공함, 심지어는 운명의 타격도 솟아날 구멍을 어딘가에 예비해놓고 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오히려 보다 나은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위기를 전환점으로 만들 기회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일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불행의 형태이지만 긍정의 심리학 입장에서 보면 이는 새로운 출발점에 불과한 것이다. 행복의 7번째 원칙은 이를 통해서 기쁨을 찾으라는 것이다. 이 원칙은 행복의 첫 번째 원칙인 활동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은 우리가 일정한 활동성을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성격을 지니고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압박을 감수해야만 한다. 물론 모든 일이 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은 가장 훌륭한 심리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심리적인 자기치료의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된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고 무력증에 빠지기 일쑤이며 도파민과 세로토닌도 적게 분출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사랑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행복도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과 관련된 7개의 원칙들을 살펴보았다. 이들 원칙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행복이란 테마는 이러한 몇 개의 원칙으로 정리될 만큼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그렇다고 이러한 원칙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보는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까지 긍정의 심리학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특성이 행복에서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긍정의 심리학은 뇌 연구의 새로운 성과를 참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에 있는 것은 거침없이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근본적인 논점은 애써 외면해버렸다. 만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행복의 원천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은 아직은 해결되지 못한 흥미진진한 과제로 남아있다. 행복 10계명. 행복 10계명은 삶의 다양한 덕목과 태도에 대한 교훈을 짧고 강렬한 문장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각 문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화는 마른 솔잎처럼 조용히 태우고 기뻐하는 일은 꽃처럼 향기롭게 하라. 화가 나더라도 그 감정을 마른 솔잎처럼 조용히 처리하라는 뜻입니다. 불필요하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그 화를 조용히 스스로 다스리고 사라지게 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꽃처럼 그 기쁨을 주위에 퍼뜨려 다른 사람들도 그 기쁨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2. 역성은 여름 선들 바람이게 하고 칭찬은 징처럼 울리게 하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두둔함은 부드럽고 잔잔하게 하되 칭찬은 강하고 분명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잘못을 덮어줄 때는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해야 하며 반대로 칭찬은 다른 이들에게도 잘 들리도록 크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3. 노력은 손처럼 끊임없이 움직이고 반성은 발처럼 가리지 않고 하라. 노력은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하며 마치 손이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처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반성은 발이 어디든 가리지 않고 가는 것처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항상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기 성찰과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4. 인내는 즐긴 것을 씹듯 하고 연민은 아이의 눈처럼 맑게 하라. 인내는 즐긴 음식을 씹는 것처럼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이든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라는 교훈입니다. 연민은 아이의 순수한 눈처럼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베풀라는 의미로 진정한 연민은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에서 나와야 함을 강조합니다. 5. 남을 도와주는 일은 스스로 하고 도움받는 일은 힘겹게 구하라.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자발적으로 기꺼이 해야 하며 자신이 도움을 받을 때는 쉽게 요청하지 말고 정말 필요할 때에만 간절히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6. 내가 한 일은 몸에게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은 가슴에 새겨두어라.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도움이나 은혜는 마음속 깊이 새겨 감사함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는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교훈입니다. 7. 미움은 물처럼 흘러보내고 은혜는 황금처럼 귀히 간직하라. 미움은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고 오래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반면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귀한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며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미움을 마음에 두지 말고 은혜를 소중히 하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8. 모든 일에 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억지로 잘난 척하는 것은 아니함만 못하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잘난 척이나 자랑하는 태도는 오히려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겸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하지 않은 균형 잡힌 삶을 권장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9. 시기는 칼과 같아 몸을 해하고 욕심은 불과 같아 욕망을 태우니 욕심이 지나치면 몸과 마음 모두 상하리라. 시기와 욕심이 과하면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경고입니다. 시기는 날카로운 칼처럼 자신을 다치게 하고 욕심은 불처럼 타오르다가 결국 몸과 마음을 해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욕심을 자제하고 시기심을 버리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 사람은 축복으로 태어났으며 하여야 할 일들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말며 몸은 타인의 물건을 맡은 듯 소중히 하라. 사람은 축복받은 존재로 태어났으며 각자 삶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몸을 타인의 소중한 물건처럼 아껴야 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의 함정과 진정한 행복 찾기. 우리는 종종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성공, 물질적인 풍요 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마치 달콤한 유혹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행복의 주체가 아닌 객체로 만들고 결국에는 더 큰 불행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의 함정을 파헤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한 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행복의 착각, 타인에게 기대는 행복의 허상.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면 칭찬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 는 메시지를 받으며 자랍니다.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통해 행복을 얻으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연애를 시작할 때 우리는 상대방이 나의 이상형에 완벽하게 부합하고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환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랑의 환상과 현실의 괴리, 영화 같은 사랑은 없다. 영화나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운명적인 사랑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사랑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를 주고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갈등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행복을 책임질 수 없다. 행복의 무게. 우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에게 당신만 있으면 난 행복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책임감을 지우는 말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우리의 모든 행복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각자의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타인에게 행복을 의존하는 것은 불공평하고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행복의 주체성, 스스로 행복을 선택하는 힘.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지고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행복의 다양한 얼굴. 일상 속에서 찾는 행복.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소소한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등 우리 주변에는 행복의 재료들이 무궁무진합니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 속에서 피어나는 행복, 시련을 극복하는 힘, 인생은 즐거움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고통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행복, 건강한 관계 맺기, 타인과의 관계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의존하여 행복을 찾으려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해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행복의 기술, 마음 챙김과 명상. 마음 챙김과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명상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행복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행복의 나눔, 함께 행복을 만들어가는 기쁨. 행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행복을 전파하고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격려 등은 타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행복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큰 만족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줍니다. 결론, 행복은 당신 안에 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은 외부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결국에는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솔직해지고 자신만의 행복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권리는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행복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주인이 되는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행복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